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보험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보험, 펀드 등의 가입은 투자자 자신의 판단과 책임에 따라 그 결과가 투자자 본인에게 귀속됨을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보험플랜 119 진행의 최은정입니다. 과거 병력이 있어서 또 치료력 때문에 그간 종신보험 가입이 거절되셨던 분들, 오늘 강의 시간 주목하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라이프 플랜 A 강의 시간에는요, 단 3가지 조건만 충족이 된다면 간편하게 가입할 수 있는 유병자 종신보험에 대해서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나의 재산은 물론이고 가족들의 행복까지 한꺼번에 챙겨갈 수 있는 방법이 있다고 하니까요. 오늘 강의 내용도 기대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본격적으로 오늘도 보험플랜 119 방송 시작하기에 앞서서 참여 방법부터 알려드립니다. 방송 보시다가 내 보험도 상담을 받아야겠다라고 생각이 드시거나 보험과 관련된 질문 생기시면 연락 주시면 되겠습니다. 서울지역번호 02-3153-2662번으로 전화 주시면 되겠고요. 문자로도 간략하게 남기실 수 있는데요. 013-3366-0110번입니다. 무료 문자 번호고요. 많은 참여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네, 오늘도 시청자 여러분들을 위해서 알찬 정보는 물론이고 궁금함과 답답함까지 한 방에 해결해드릴 두 분의 전문가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예, 과거에 병력이 있어도 단 3가지 조건만 만족이 된다면 간편하게 가입할 수 있는 유병자 종신보험이 있습니다. 오늘 라이프 플랜 A 강의는 강진옥 전문가께서 준비하고 계시는데요. 지금 바로 만나보시죠. 안녕하세요. 날씨가 많이 풀려서 봄의 기운인데요. 반가운 소식이 있어서 오늘 자료를 준비했습니다. 강의 한번 집중해 보시면 굉장히 좋은 정보가 될 것 같습니다. 자, 내가 열심히 노력해서 얻은 내 재산 100%, 또 우리 가족들의 행복을 100% 지킬 수 있는 게 종신보험인데 그동안 몸이 아픈 사람에게는 해당 사항이 없었거든요. 근데 반가운 문이 열렸습니다. 자, 보시면 사람은 누구에게나 좋은 집에 살고 싶고 예쁜 아이들과 건강하게 여행도 다니면서 또 우리 아이들 교육 잘 시켜서 아이들이 잘 사는 모습을 보고 싶어 하는 거, 그리고 그런 경제적으로 부담 없이 뭐 큰 부자가 아니더라도 내가 돈 걱정 안 하고 살기를 원하는 게 대부분의 사람들의 어떤 희망사항이고 욕구라고 생각합니다. 자, 근데 인생을 우리가 라이프라고 하는데 왜 이게 라이프라고 할까? 제가 여기 가운데 빨갛게 if, 인생의 긴 여정을 보면 if, 만약의 사건이 많이 생긴다고 볼 수 있죠. 자, 인생에는 크게 2가지 위험이 있습니다. 내가 너무 빨리 사망하거나, 그쵸? 아니면 돈 없이, 이게 참 슬픈 일인데 돈 없이 너무 오래 산다는 거. 그런데 이게 2가지가 다 한꺼번에 발생하진 않아요. 어떤 사람은 조기 사망, 어떤 사람은 장기 생존, 이런 문제가 생기겠죠. 자, 그럼 이런 인생의 위험을 어떻게 대비할 수 있을까? 이 방법으로 오늘 저희가 종신보험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오늘 알려드릴 거예요. 자, 근데 우리가 사는 세상에 실제로 60세 이전에 조기 사망하는 사람이 4명 중 25%인데 한 28% 정도 돼요. 생각보다 많습니다. 조기 사망하시는 분이. 그런데 그분들의 생명보험 가입 금액을 보니까 3천만 원이에요. 3,029만 원. 사실은 종신보험을 해서 많이 판매를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나라는 3천만 원밖에 해당 사항 거의 없다는 거죠. 그럼 3천만 원 정도 우리가 생각해 보면 장제비 정도밖에는 사용할 수 없는 돈이 종신보험의 사망보험금으로 현재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제가 여기 보통 종신보험 하면 아빠만 얘기를 하는데 엄마도 넣습니다. 왜냐하면 요즘에는 다 맞벌이를 하거든요. 근데 맞벌이를 하는데 오히려 아빠가 안 계시면 엄마는 돈을 버는 문제만 해결이 되지만 만약에 엄마가 잘못됐을 경우에는 가정을 돌볼 수 있는 도우미까지 또 필요해요. 경제적인 건 문제뿐만 아니라. 그래서 꼭 엄마 아빠라고 하는데, 자, 가구당 부채가 6천 정도 되는데 내가 아파트 담보대출 6천만 있는 게 아니라 아파트가 최소 요즘 4억, 5억 한다고 하면 거의 50% 정도는 담보대출로 되어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부채가 어마어마하게 많은 거죠. 자, 양육비는 지금 3억
896만 원을 얘기했는데 요거는 뭐 한 2억 정도를 우리가 잡는다고 감안을 해보자고요. 또는 1억. 그 다음에 가구당 연 평균 지출이 4천만 원이다. 자, 우리가 보통 3년 정도의 생활비는 만약에 엄마나 아빠가 문제가 생겼을 경우에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되는데 그럼 우리 집 여유자금 통장에 그 정도의 돈이 있느냐? 대부분 없다는 거죠. 자, 그래서 최소한의 안정장치가 이게 필수품이죠. 필수 준비물. 자, 이런 것들이 지금 제가 꼭 말씀을 드리는데 자, 더 안타까운 거는 이걸 걱정만 하고 계시는 분이 80%예요. 78.1%니까 대부분 아빠들이나 엄마들이 이걸 어쩌지 하고 그냥 미루고 있는 거죠. 또는 그러면서 더 나쁜 거죠. 걱정만 하고 계시면서 술과 담배를 절대 줄이지 않고 계시는 분이 있어요. 그런 가장들이 계신다고 하면 정말 이거는 정말 심각하게 고민해 보셔야 되고요. 어떻게 보면 더 이상 미루시면 안 되고 지금이 마지막 기회일 수 있기 때문에 심각하게 고민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자, 대부분 우리 세계적으로 부자로 살고 있는 사람들이 유대인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뭐 재테크를 잘해서 부자가 됐나 하고 저희들이 조사를 해본 결과에 보면 유대인들은 대표적으로 종신보험을 활용합니다. 할아버지는 1만 불을 들여서 1만 불짜리 종신보험을 가입을 했어요. 그러니까 할아버지가 돌아가시면 1만 불짜리 종신보험을 누가 타죠? 아버지가 타신 거죠. 그럼 그 아버지는 그 돈을 쓰지 않으시고 나를 또 아버지가 그 아버지 본인을 그 피보험자로 한 10만 불짜리 종신보험을 가입하는 거예요. 그럼 이 아이는 얼마를 받는 거죠? 10만 불을 이미 받고 시작을 하는 거죠. 그럼 이 아이는 또 이 다음 세대를 위해서 100만 불짜리 종신보험을 가입할 수 있는 거. 이거는 이미 유대인에게서는 오랜 시간 그 자산을 지키는 아주 중요한 열쇠라는 것을 인식하고 있다는 거거든요. 자, 보실까요? 유대인들은 10억 정도의 종신보험, 사망보험금을 갖고 있는 게 많습니다. 자, 외국인들도, 백인들도 거의 6억, 하다못해 흑인들도 2억을 가지고 있는데 동양계는 1.5억이에요. 근데 아까 제가 뭐라 그랬죠? 한국은 3천만 원이에요. 엄청나게 차이가 나고 있다는 거죠. 이거는 우리가 그냥 이게 뭐 내가 죽어서 나온 돈이 뭘까라고 생각하지만 부의 어떤 그 빈익빈 부익부 어떤 돈을 내가 우리 아이들한테 가난을 물려주지 않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어떤 면에서는 종신보험이라고 제가 볼 수 있거든요. 보험을 많이 넣었기 때문에 유대인이 부자지 재테크를 잘한 건 아니다라는 거죠. 자, 그럼 거꾸로 우리가 지금까지는 내가 조기 사망에 대한 어떤 위험 또는 조기 사망에 대한 어떤 조기 사망이 됐을 게 우리 자녀들이 어떤 겪어야 되는 우리 가족이 겪어야 되는 것을 이야기했다면 내가 성공을 했어요. 우리 집 아파트도 50평짜리 있어요. 상가도 있고요. 건물도 있고요. 또 나는 회사를 경영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회사가 아주 좋은 회사를 경영하고 있어요. 그럼 이게 내 자녀들에게 100%로 전달이 되면 좋겠죠. 그럼 우리 자녀들은 걱정 없이 대대손손 살 수 있을 것 같으니까. 그런데 발목을 잡는 게 있어요. 뭘까요? 상속세예요. 한국의 최고 상속세율은 50%인데 일본이 55%이고 한국이 2위예요. 물론 프랑스 같은 경우 45%, 미국은 40%예요. 자, 50%라는 게 엄청나게 크죠. 내 재산의 반을 세금으로 낸다는 게 상속세예요. 그러면 야, 상속세 나하고는 관계없어. 내가 무슨 재산이 얼마나 된다고 이렇게 대부분 말씀을 하시는데 지금 강남의 아파트가 평당 7천만 원이 넘었다고 하거든요. 그러면 30평만 해도 21억짜리예요. 그렇죠? 아파트 같은 경우는 공시지가가 아니라 시가로 반영하고 있는 거거든요. 자, 그래서 서울의 아파트, 뭐 강남이 아니더라도 또는 작은 오피스텔이나 상가 하나 정도 하고 있으면 보통 20억 정도 또는 25억에서 30억 정도가 생각보다 제가 상담을 해보면 주변에 참 많이 계십니다. 그러면 제가 볼까요? 상속세율을 보면 자, 여기 제가 배우자 공제는 뺐어요. 배우자가 안 계셨을 경우에 그 계산을 해보면 내 재산이 10억이에요. 그러면 상속세가 얼마 나오냐면 9천만 원 나와요. 왜냐하면 5억까지는 재산이 5억만 있다고 하면 상속세는 제로 맞아요. 그런데 6억만 돼도, 즉 1억만 초과돼도 1,000만 원에 대한 상속세를 내셔야 되고요. 또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한 15억 되면 2억 4천. 30억 얘기해 볼까요? 여기는 40%대가 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10억이라는 현금이 있어서 상속세를 내야 되는데 자, 2억, 10억 이거 은행 예금에다 넣어놓을까요? 그렇게 많지 않거든요. 은행 예금 지금 뭐
금리가 오른다고 하더라도 보통 1%대란 말이죠. 그런 돈을 내가 언제 죽을지도 모르는 계속 상속세를 내겠다고 은행에다 예금하는 거 쉽지 않고 대부분 그렇게는 안 하고 계시다는 거죠. 그러면 나중에 내가 만약에 유고시에 상속세를 도대체 어떻게 내라는 거냐 볼까요? 이제 더 무서운 게 있어요. 상속세 생각보다 셉니다. 1억까지는 10%고요. 1억 초가 5억까지 20%고 10억까지가 5억만 넘어서 30%예요. 30억이 넘으면 10억에서 30억까지가 40%인데 더 무서운 거 30억이면 50% 반이 세금이라는 거예요. 근데 생각보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아파트 두 채만 많이 갖고 오셔도 30억 넘는 건 훅 넘어가거든요. 그러면 이 상속세인데 자 이게 점점점 늘어나는 걸 우리가 누진세라고 얘기를 하는데 자 누진세가 얼마나 무섭냐면 자 여기서 20억에 있는 내 재산이 30억이 되는 동안에 상속세는 내 재산은 20억에서 30억이 되면 1.5배 늘었잖아요. 그런데 상속세는 2.5배가 늘었어요. 2.5배. 자, 20억짜리가 내가 어느 순간 60억이 됐다고 할 때 상속세는 자, 3배가 됐죠? 60억이 됐으니까. 근데 7.7배, 8배가 더 크게 늘어난다는 거죠. 즉, 상속세는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절대 줄지 않아요. 내 재산이 누가 날려먹지 않는 이상은 내 재산이 늘어나는 속도보다 훨씬 더 높게 상속세가 늘어나죠. 근데 불행하게도 우리 현실은 지금 돈을 가지고 계신 부모님이나 대부분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금리가 낮다 보니까 현금을 보유하고 계신 분들이 생각보다 많지 않습니다. 여기도 70%가 부동산이라고 해서 8조 3,492억, 즉 80% 이상의 한국 사람들은 대부분 실물자산, 이 중에서도 70%가 부동산으로 가지고 있다는 거죠. 물론 서울과 경기 지역의 80%를 차지한다고 하는데 그럼 현금이 없어요. 자, 그럼 현금이 없다. 자, 어떤 일이 발생하느냐면요. 상속세를 내지 못해갖고 평생 일군 내 기업이 남에게 넘어가는 거예요. 자, 이 회사는 매출이 1조 3천억 원이나 되는 아주 우량한 회사였어요. 그런데 자, 대부분 제가 만나는 사장님들을 배워도 문제가 어떤 거였냐면 이렇게 회사를 열심히 키우시는 분은 회사는 굉장히 알짜를 만드셨는데 불행한 거는 당신은 굉장히 검소하다 못해서 정말 가난하게 사시는 분이 있어요. 월급 한 500만 원 받아갖고 재산이라고 하는 것은 오로지 내 집 한 채밖에 없는데 회사는 정말 1조 3천억 어마어마하게 큰 좋은 회사를 만들고 계시는 거죠. 자, 그러다 보니까 내가 처음에 5천 원짜리 주식을 발행을 했는데 이렇게 갑자기 돌아가시면 이 주식이 이익을 우리가 계속 내면 이 주식이 5천 원짜리가 100만 원도 됩니다. 그런데 중소기업의 주식 100만 원이라고 평가를 했을 때 누가 사는 사람이 있겠어요? 그러나 우리나라 세법에서 비상장 주식, 즉 중소기업들, 상장하지 않은 중소기업의 주식을 계산하는 공식이 있어요. 근데 그 공식은 약간 이렇게 허수가 반영이 되다 보니까 자, 이런 일이 생긴 거예요. 재산도 없는데 주식이 5천 원짜리가 100만 원이 되다 보니까 상속세 납부할 재원이 없지요. 그러니까 어떻게 됐죠? 내가 뭐 50%, 70% 아니면 100%를 가지고 있던 지분을 다 고스란히 상속으로 매각을 해야 되는 거고 그러다 보니까 그렇게 피땀 흘려 아버지가 만들어 놓은 회사가 하루아침에 우리 곁을 떠나버리는 거고 아무것도 남는 게 없는 거죠. 또 더 불행한 사태를 볼까요? 이거는 서초동에 있는 서초구에 있는 건물인데 자 이렇게 큰 건물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아버님이 얼마나 열심히 만들어서 세 자녀에게 남겼어요. 건물은 큰아들에게, 땅 2개는 반반 나눠서 둘째하고 셋째에게 나눠준 사례예요. 그런데 자, 둘째 아들이 갑자기 교통사고로 사망을 하셨어요. 그러다 보니까 미처 내가 현금을 확보할 수 있는 시간이 없었던 거죠. 그래서 이게 공매에 넘어가서 싸움을 하다 보니까 나중에 이 땅을 산 사람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분쟁이 붙어서 불행하게도 건물이 반쪽이 났어요. 이거는 사진인 것처럼 현실이에요. 건물이 반쪽이 났어요. 자, 아마 땅속에 계신 아버님이 아마 기절 초풍을 하셨을 거예요. 이런 현실이 상속세 현금이 없으면 아버님들이 어마어마한 재산을 100억짜리 건물을 주셔도 관리가 안 되고 있으면 이런 일이 생긴다는 거예요. 또, 자, 그러면은 내가 부동산이 지금 80%, 70%서 현금으로 부동산을 나는 상속세 낼래라고 하셨더니, 자, 어떤 게 있냐면, 기준시가를 적용하거든요. 자, 아파트는 우리가 시가를 적용합니다.
아파트는 시가를 적용을 하는데 시가는 똑같아요. 시가하고. 근데 우리가 건물 같은 경우에는 건물, 상가 이거는 기준 시가를 하는데 기준 시가는 시가보다 70에서 80% 싸거든요. 그러면 싸게 내가 상속세를 계산했기 때문에 싸게 상속세를 적게 낸 거잖아요. 그 대신 부동산을 세금을 내면 내 부동산을 그러면 나라에서 갑자기 세금은 기준시가로 싸게 계산해주고 물납으로 내는 그 부동산을 시가로 반영해줄게 이러진 않는 거 아니에요. 결국은 또 시가가 아닌 기준시가로 내 부동산을 가져가 버리는 거예요. 그럼 나는 엄청난 손해를 보게 되는 거고요. 자, 그렇지 않고 나는 그래. 그럼 난 팔아서 낼래. 라고 하면 우리가 급하게 물건을 내놨을 경우 어떻게 되죠? 제값 못 받아요. 또 하나. 아까 제가 뭐라고 그랬죠? 기준시가라고 그랬는데 판매를 하게 되면 시가가 적용이 되죠. 그럼 그 차액만큼 이게 6개월 이내에 내가 만약에 급매로 부동산을 팔아서 세금을 내겠다고 해서 팔아버렸을 경우에 그 기준시가와 시가의 차이만큼 상속세가 절세됐다고 생각했던 부분을 국세청은 나라에서는 절대 그냥 간과하지 않아요. 거기에 뭐까지 붙이냐면 가산세까지 붙여갖고 더 큰 세금을 우리한테 또 내라고 온다는 거죠. 그래서 현금이 없다면 부동산으로 내가 세금을 대신할 수 없다는 거를 제가 강조해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보시면 이게 한 신문에서도 종신보험이 상속세 재원으로는 종신보험이 맞다라고 했고요. 이미 국세청에 보시면 절세 체계도 국세청의 절세 그 전략에서도 이게 종신보험으로 상속세를 준비해라라고 나와 있어요. 그런데 지금 제가 이렇게 막 열변을 토하면 방송을 보고 계시는 우리 시청자님이 그래서 말씀하실 거예요. 나도 알거든. 근데 내가 지금 몸이 아프다. 이 사람아 이러실 거예요. 자, 30세 이상이 넘는 사람들도 만성질병자가 이렇게 많아요. 또 65세 넘는 분들은 대부분 가지고 계시다는 거죠. 그러면 그동안에는 종신보험, 보험 가입하기 어려웠죠. 겨우 유병자 보험, 암 1,000만 원, 뇌졸중, 뇌출혈 1,000만 원 유병자에게 열렸던 시기가 바로 지금까지였거든요. 그런데 유병자도 종신보험을 가입할 수 있어요. 여기 뭐라고 돼 있죠? 키, 몸무게 아무것도 묻지 않아요. 3개월 이내에 입원 수술 없고 2년 이내에 사고력 없고 5년 이내에 암 진단 없으면 묻지도 따지도 않고 종신보험을 가입해 준대요. 이게 불과 20일 날 2월 20일 날 새롭게 출시된 상품인데요. 또 하나 자 볼까요? 이게 생활비를 받을 수 연금이 아니라 내 사망보험금을 찾아 쓰는 생활비를 받는데 2.75까지 주고요. 유니버설 기능이 있어서 여기서 생활비 받죠. 그 다음에 유니버설 기능이 있어서 2년 의무납을 지나면 이거는 납입을 일시적으로 중지도 할 수 있고 중도 일출할 수 있고 추가 납입도 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주계약이 7천만 원 넘으면 유지 보너스도 준대요. 그 다음에 자동이체를 하시면 1% 할인도 해준대요. 또 하나 지금 내가 아파서 종신보험을 가입하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재해로 50% 이상의 내가 장애 상태가 되면 보험료 납입도 안 해도 돼요. 그러나 여기에서 요런 아주 좋은 장점을 가지고 있는데 그럼 니네들이 얼마나 해주겠어? 라고 말씀하실 거예요. 5억을 해준대요. 그동안 다른 보험사에서는 1에서 2억 정도 했고 이 보험료가 매우 비쌌어요. 그 다음에 아까 제가 생활비 받는 내가 노후자금을 받아 쓰는 금액이 조금 적었어요. 근데 이번에 나온 상품 같은 경우에는 가입 금액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5억이 되고요. 가입 연령은 아까 30세만 넘어도 유병자들이 많았거든요. 그래서 40세에서 맥스 70세까지도 가입이 가능해요. 이건 굉장한 겁니다. 또 하나 아까 제가 묻지도 따지지도 않으니까 무진단이고요. 생활비는 55세에서 85세 사이에 내가 선택을 하시면 가입 금액의 4.5%씩 내가 계속 그 사망보험금을 줄여가면서 생활비를 받는 거고요. 자, 의무납입 기간이 2년이에요, 얘가. 그래서 의무납입 기간이 2년이다 보니까 2년을 꼭 채우시고 계속 내시다가 혹시 그래도 살다 보면 또 모르니까 중간에 내가 무슨 일이 있으시면 살짝 몇 개월이고 납입을 중지하셔도 되고요. 그 다음에 추가 납입, 중도 인출 다 가능합니다. 그런데 요게 이제 제한 사항이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제가 2년 이내에 사망하면 50%를 줍니다. 2년 이내. 근데 2년 이내에 사망할 수 있는 확률이 생각보다 그렇게 높지는 않아. 그러니까 많지 않기 때문에 만약에 2년 이내에 사망해서 50%를 준다고 하더라도 5억 중에서 내가 50% 2억 5천을 받는 거거든요. 그래서 나쁘지 않기 때문에 이 상품 주목해 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저축하고 보험하고 뭐가 다르니? 라고 말씀을 하시면, 자, 우리가 아까 상속세를 낼 돈, 또는 우리 아이의 꿈의 자금이라고 얘기할까요? 아이의 어떤 교육비라든지 우리 배우자의 생활비라든지 이런 것들을 내가 만들기 위해서 저축을 하시게 되면 꼬박꼬박 저축을 해야 된단 말이죠. 그렇죠? 근데 내가 여기 만기 될 때까지 생존해 계시면 상관이 없는데 만약에 여기서 내가 죽었을 때는 이 돈을 다 못 만들고 요것만 만드는 경우가 저축이라고 하면 보험은 선취자산이라고 해서 이때 1회 보험료만 내시면 얼마? 1억을 나는 확보하는 거예요. 1억을. 그래서 내가 딱 1회 보험을 하고 중간에 여기서 사망을 하던 여기서 사망을 하던 여기서 사망하던 나는 1억을 받을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상속세 재원이라든지 우리 아이들 학비, 우리 가족들의 생활비 이거가 준비가 가능하다는 거죠. 또 하나 볼까요? 자, 저축하고 보험에서 보면 자, 은행에다가 예금을 하거나 적금을 하면 원금이 9억이면 1억 정도 10% 만약에 붙었다고 치면 이자겠죠. 그러면 보험회사는 원금이 3억이에요. 근데 수익이 7억이래요. 무슨 소리야?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자, 비교 자체가 달라요. 자, 얘는 원금에다가 우리가 이자를 붙여서 주잖아요. 자, 이런 개념은 어떤 거하고 같은 거냐면 자, 보험회사의 해약 환급금하고 같은 거죠. 해약 환급금. 즉 내가 보험료를 3억을 냈어요. 자, 3억을 냈고 그리고 나서 내가 중간에 해지를 하게 되면 여기에 어떤 뭐가 붙죠? 이자가 붙어요. 이거는 이거와 같은 개념으로 보시면 되는데 종신보험은 내가 찾아서 해약해서 쓰겠다는 게 아니라 사망을 대비한다고 보면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3억의 원금이 들어가는 것들은 대부분 10억짜리 정도 된다고 하면 7억 정도 사망보험금은 그냥 나오는 거죠. 이거는 예금으로나 저축으로나 절대 만들 수 없는 게 보험 상품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나의 형편에 맞게 즉 내가 상속세를 얼마를 낼 것인지 또는 경우에 따라서는 지금 아까 앞에서도 좋은 회사 얘기가 나온 것처럼 현재 사업을 하고 계세요. 그럼 사업을 하시는 분들이 내 돈만 100% 갖고 사업을 하시는 분이 있느냐? 절대 그렇지 않아요. 대부분 빚을 가져서 쓰고 계시거든요. 그리고 빚을 내가 차입을 해서 이자를 잘 갚으면 나도 신용이 높아가지만 우리 회사도 신용이 높아가는 거지 대출을 하나도 없는 사람은 신용이 없어요. 그러니까 높지 않거든요. 그러면 내가 잘 살아서 운영을 해서 끝까지 간다고 하면 그 빚도 갚고 다 할 수 있지만 문제는 내가 중간에 무슨 일이 생겼을 때, 자, 그랬을 경우에 그 빚은 고스란히 우리 가족에게 남는다는 거죠. 자, 사업을 하시는 분이나 또는 병원을 운영하고 계시는 의사분들도 생각보다 대출이 많아요. 의료기가 워낙 비싸기 때문에. 근데 의료를 할 수 있는 사람은 남편, 의사밖에 안 되잖아요. 부인이 대신할 수 있는 건 아니거든요. 자, 그런 분들이 대출이 많으신 분들은 종신보험을 가입해서 위험을 해지하는데 그동안에 내가 혈압이 있거나 당뇨가 있거나 어떤 질병을 또는 수술 이력이 있으시면 다 거절되었던 것이 지금 유병자 종신보험이 나와 있다는 거죠. 그것도 40세에서 70세까지 가입을 하실 수 있어요. 자, 이러면 나의 상황에 맞는 플랜, 컨설팅을 받아서 제대로 준비해서 유지하신다면 어떤 그 저축 상품보다 크게, 어떤 금융 상품보다 크게 혜택을 보고 행복을 지킬 수 있을 거예요. 자, 보시면 또 하나 이건 아주 중요한 건데, 자, 보면 예금을 저축을 아버지가 하셨어요. 뭐 보험을 가입하면 우리가 계약자고 예금으로 하면 예금주인데 아버님이 너무 빚이 많아요. 그렇죠? 자산보다 빚이 많아요. 그럼 우리가 어떡하죠? 상속 포기를 한다거나 하는데 이랬을 경우에 자, 압류가 들어왔어요. 채권자가. 그러면 자, 예금이나 이런 것들은 압류가 들어와 버리면 5억을 가입했다고 해도 여기에 5억짜리 예금이 있어도 압류를 가입하면 이 사람이 다 가져갑니다. 가족은 자녀는 빵원이에요. 그런데 종신보험은요. 압류가 들어왔어도 사망을 해서 사망보험금을 자녀가 받게 되면 이거는 아버지의 재산이 아니라 여기 제가 뭐라고 그랬죠? 상속인, 수익자의 고유재산이다라고 분명한 우리나라 민법에 나와 있고요. 또 대법원 판례 2001-65755에 이미 확인돼 있어요. 그래서 아무리 아빠가 빚이 많아서 압류가 들어와도 사망보험금은 네, 상속인 거예요.
배우자거나 또는 자녀에게 해놓으시면 자녀가 받는 것이기 때문에 만약에 내가 사업이 확장하다 보니까 빚도 좀 많고 상황이 어려우시다면 이렇게 내 자녀를 지킬 수 있는 또 하나의 어떤 팁이 될 수도 있을 거예요. 자, 다시 한번 정리할게요. 유병자 종신보험 40에서 70세 가능하시고요. 무진단이고요. 또 하나 55세에서 85세. 내가 사실은 우리 가족들의 조기 사망에 대한 위험 때문에 내가 가입을 했는데 생각보다 내가 아까 뭐라 했죠? 오래 살게 됐어요. 그랬을 때는 이 자산이 없고 내가 이 오래 모아놓은 돈이 없으면 이렇게 해서 생활비를 쓰시고요. 그렇지 않으시면 이걸 가지고 아이들이, 자녀들이 또 배우자가 상속세를 낼 수 있도록 기회를 주는 거죠. 일신납 가능하고요. 중도인출 다 가능합니다. 그리고 이런 상태이지만 이게 사람마다 절대 달라요. 어떤 상품은 일률적으로 1억짜리 하십시오. 2억짜리 할 수 없어요. 저는 그거는 좋은 방법이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반드시 우리 집의 상황, 또 우리 집의 채무, 또 우리 집 아빠 나 엄마의 건강 상태 여러 가지 향후 내 어떤 우리 집의 생활 패턴 이런 것들을 감안해서 우리 집에 맞는 맞춤 종신보험을 가입하시면 그동안에는 전혀 불가능했던 일이 지금 가능하게 문이 열렸으니까 활용해 보시면 자산관리 또는 어떤 우리 아이들의 행복을 지키는데 크게 도움을 줄 수 있는 거라 자료를 열심히 준비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알면 돈이 되고 모르면 손해인 보험 정보, 오늘 라이프 플랜 A는 강진옥 전문가께 들어봤습니다. 유병자도 가입할 수 있는 종신보험에 대해서 정보를 드렸는데요. 강의 들으면서 궁금한 점 생기셨거나 보험과 관련된 질문 있다 하시는 분들 저희에게 연락 주시면 되겠습니다. 강의 내용 다시 한번 정리하고요. 오늘 함께해 주실 두 분의 전문가와 함께 보험 고민을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예, 저희 보험플랜 119에서 제공하고 있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전문가들의 조언입니다. 해당 보험의 가치 수익률을 보장하고 있지는 않다는 점도 함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보험플랜 119와 함께 하고 계시고요. 이제부터는 실시간 상담을 진행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시청자 오늘도 전화 연결이 돼 있고요. 바로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아, 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예, 어떤 점이 궁금하셔서 연락 주셨어요? 네, 저는 이제 막 50이 막 넘은 주부인데요. 아, 그러세요? 예. 네. 주위에서 뭐 보장 기간도 신경 써야 된다 그러고 보험료가 갱신되면 변동되는 것도 신경 써야 된다 그러고 예. 보험료 납입을 하고 있는데 부족한 건 없는 건지 좀 궁금해서 전체적으로 한번 알아보려고요. 아, 그러셨어요? 네네네. 혹시 네. 이전에 보험 리모델링이나 상담을 받아보신 적은 있으세요? 리모델링은 받아본 적 없고
신청했다가 예. 그거 맞지가 않아가지고 아, 뭐 제대로 그러셨어요. 받아본 적은 없어요. 네. 예, 전문가와 얘기를 좀 나눠보실 필요가 있겠는데 50대 주부라고 하셨고요. 네, 저희 네. 제작진께 보내주신 증권 봤는데 총 3건이 네. 있으시더라고요. 네, 맞으십니까? 3개요. 네, 제 앞으로만 3개 있어요. 예, 2000년도에 가입하신 삼성생명 여성시대안보험은 완납이 되셨고요. 네, 이 네, 보험은 맞아요. 전문가들께서도 정말 잘 보장이 갖춰져 있는 보험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네, 네. 보험이더라고요. 또 2012년도에 삼성화재 슈퍼플러스 보험 있으시고 2016년도에 운전자 보험을 메리츠화재에서 가입을 하셨습니다. 네, 예, 이렇게 네. 총 3건이신 거죠? 예. 예, 저희가 이광희 전문가 연결해 드릴 테니까요. 전화 끊지 네네. 마시고 잠깐만 대기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예, 시청자께서 문의하신 내용 정리해 보겠습니다. 50대 여성분께서 연락을 주셨습니다. 보험은 3건이 있으셨는데 저희가 분석해 드릴 거고요. 부족한 부분은 없는지 갱신형 특약이 많다는 고민도 털어놓으셨습니다. 전문가 연결해 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아, 네, 안녕하세요. 네, 네네. 반갑습니다. 네. 네, 일단은 제가 이제 네. 여쭤볼 게 또 있어요. 보장 분석을 우리가 하기 전에, 첫째적으로 이제 병력이 있으신지 없으신지를 먼저 여쭤보거든요. 아, 네네네. 네, 그래서. 지금 다행히도 그렇게 크게 아팠던 적은 네. 없었어요. 뭐 혈압이라던가. 간단하게. 예. 네. 아, 네. 그것도 아직은 괜찮아요. 당뇨 같은 것도 없으시고. 예. 혹시 디스크 있으신가요? 글쎄, 이걸 디스크라고 해야 되나? 시술 네. 받은 적은 한 번 있어요. 아, 지금 시술 시간이 받은 적은 지나긴 있으시고. 했는데. 네. 허리 부분? 네네, 허리. 아, 그러시구나. 제가 이제 이거를 왜 여쭤보냐면, 네. 디스크가 어떻게 보면 우리가 보험에 있어서 보장 분석을 하고, 예. 그러고 나서 리모델링을 할 때 가장 문제가 되는 게 요 병력이에요. 네, 사실 우리가 생각할 때는 소비자 입장에서는 별로 이렇게 중요하게 생각을 안 하시잖아요. 그런데 네, 뭐 보험회사 크게 입장에서는 입원했던 건 아니니까. 크게 봅니다. 아. 네네. 그래서 일단은 디스크를 많이 가지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게 네. 이게 이제 기준이에요. 보험회사에서는 이 디스크 때문에 전신마비도 올 가능성이 큰 상태거든요. 목 디스크건. 네네네. 그래서 제가 여쭤보는 거고요. 그렇다 그러면 이제 네. 두 가지로 갈라져요. 그래서 제가 한번 여쭤본 거고 지금 우리 최정님 증권을 3개를 갖고 계신데요. 네, 나름 네. 보험을 준비를 잘 하셨어요. 잘한다고 했는데 뭐 힘이 많다 뭐가 많다. 할 네, 때마다 잘하고 자꾸 계셨어요. 계셨는데 조금 이제 저희 전문가 입장으로 봤을 때는 조금 네네. 이제 나름 준비를 하셨지만 예. 전문가들이 볼 때는 좀 그래도 이 부분은 고쳐서 좀 가져가시는 게 좋겠다 해서 제가 이제 안내를 해드릴 건데요. 네, 예. 삼성생명은 익히 아시겠지만 여성 네. 보험으로 이렇게 특화된 보험으로 가지고 있는 보험이기 때문에 네. 뭐 어차피 납입도 끝나셨잖아요. 그래서 이제 안보험 같은 경우는 갖고 계시는데 네. 이게 이제 예전에는 뇌경색을 보장해주는 뇌졸중 진단비도 이 안에 포함이 돼 있어요. 예, 그래서 일단 보장이 좋다고 이건 말씀을. 좋다고는 얘기는 많이 들었어요. 네? 좋다는 얘기는 되게 많이 예, 들었어요. 맞습니다. 네네. 그리고 이제 수술비도 우리 흔히 여성분들 요실금 수술 많이 하시잖아요. 그런데 네. 지금은 보장이 안 되세요. 그런데 예전에는 그래도 우리 시청자님이 갖고 계신 네네. 증권에 보면 한 500만 원 정도는 수술비로 갖고 계셔서 네, 좋은 보험이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근데 이제 아쉬운 거는 80세가 만기셔가지고 이제 그 네.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이제 기간을 좀 아쉬운 부분은 있어요. 그렇지만 갖고 계시고 지금 메리츠 화재 운전자 보험하고 삼성 화재 통합 플러스 보험 이거 두 가지를 저는 하나로 좀 묶었으면 좋겠어요. 왜 그러냐면 예. 운전자 보험은 사실은 우리가 비용 담보기 때문에 한 5천 원 네. 정도면은 예, 실손에다 추가를 하실 수가 있어요. 아, 네네. 네, 그거는 잘 모르셨죠? 그래서 각각 이렇게 가입하시는 것보다 하나로 이렇게 묶으시는 게 훨씬 네. 저렴하시기도 하시고 효율적으로 가져가시는데 네. 제가 이제 걱정인 거는 지금 보험료 많이 오르셨죠, 삼성화재 거. 그니까요. 이게 네. 이게 삼성화재께 저는 지금 제일 걱정이에요. 네, 지금 이제 이 보험은 전체적으로 2012년도 가입을 하셨다 그러면 전체적으로 다 갱신형으로 이루어져 있어서 이게 한 번 했는데 또 한 번 이번에 네, 네. 그러셨죠. 그러니까 이게 지금 네 일반 상해 사망 이외에는 다 갱신으로 이루어졌어서 네. 3년마다 우리가 질병 나이가 올라가죠. 네. 네, 의료 수가도 올라가죠. 그러면 어떻게 해요? 의료 수가도 올라가고 내 나이에 비례해서 올라가기 때문에 사실 시청자님이 지금 50대시잖아요. 이제부터 네. 시작이세요.
예. 네. 그런데 지금 이제 아쉽게도 네. 이 보장을 한 11만 5천 원을 내고 계신데 네. 이거를 다 가져가시라고 하기에는 굉장히 무리세요. 왜냐하면 가장 보장 받을 시기가 60대에서 70대인데 네. 그때 가시면 보험을 유지를 못하세요. 배보다 배꼽이 더 커서. 최고 한 30만 원 이상 가실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네, 제가 아까 네. 병력 여쭤봤잖아요. 네. 디스크가 있으시면 사실은 지금 실손을 이렇게 갈아탄다고 우리가 흔히 말하죠. 예, 그런다고 하시면 예를 들어서 비급여라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 특약 중에 이제 3가지 특약인데 뭐 MRI라든가 도수 치료라든가 이런 것들이 특약에서 다 가입이 안 되세요. 예, 무조건 해지하시면 안 돼요. 그래서 네, 그래서 제가 어떻게 플랜을 해드릴 거냐면 예. 실손만 놔두고 나머지는 다 삭제를 하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부분 펜스가 아니고 일부만. 네. 네. 그래서 한 3만 원 정도로 줄이셔서 그렇게 많이 줄어들 수가 있어요? 네, 이 안에 이제 우리가 모르는 적립보험금이 들어있어요. 예. 적립보험은 한 3, 4만 원 정도 넣으시거든요. 보통 회사가. 그래서 그것도 빼고, 네. 갱신특약을 지금은 저렴하다고 생각할 수는 있어요. 지금 이제 새로 가입을 하신다면. 그런데 네. 앞으로 올라갈 걸 생각하신다 그러면 3년마다 올라가잖아요. 그쵸. 네, 근데 이제 예를 들어서 3년마다, 내가, 어. 네, 한 60대 돼서 하겠다. 갱신해서 하겠다. 그러시면 그때 가서 가입을 못 하실 수 있는 상황도 있잖아요. 그 안에 뭐 질병이 발생할 수도 있고. 그래서 지금 조절을 만약에 하신다 그러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3만 원 정도로 축소를 시킨 다음에 나머지 가지고 있는 그 세이브된 그 보험금을 가지고 이제 그 금액을 가지고 갱신형도요. 지금 3년 갱신이 아니라 25년까지 길게 갱신을 갈 수가 있는 상품이 생겼어요. 네, 그래서 우리 시청자님은 사실은 비갱신으로 가셔도 되긴 하지만 네네네. 정말 뭐 나는 갱신 필요 없다. 나는 그냥 비갱신, 오르지 않는 보험으로 가입하겠다 하시면 보험료 한 15만 원 정도 가져가실 수 있는 특약이 있고요. 예. 이 똑같은 특약을 예. 갱신으로 한 25년 길게 가져가시면 한 6만 7천 원밖에 안 되세요. 그런데 제가 여기다 뭘 넣었냐? 반도 안 되는 건가요? 네? 반도 안 되는 거예요? 암이 안 되다뇨. 아니, 반. 금액의 반도 그렇죠. 안 되게. 네네. 그래서 25년간 길게 끌고 가셨다가 네네네. 그때 가셔서 한번 이제 갱신을 한번 타시는 거예요. 한 번 타실 거예요. 나이가 있으시기 때문에 한 75세 정도에 타실 거 아니에요. 예. 그쵸? 그러고 나서 그때 가셔서 또 보험료가 부담이 되시면 좀 금액을 좀 낮추시면 돼요. 보장을 좀 낮추거나. 왜냐면 제가 여기다가 이제 제가 풀어드릴 건데요. 네. 아까 운전자 특약은 이제 제가 빼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실손에다 이제 넣을 건데 그건 5천 원 정도 추가하시면 될 것 같고요. 네. 지금 그 진단비 같은 경우는 80세가 만기셔서 진단비를 좀 길게 가져가시는 게 나으세요. 왜냐하면 지금 우리 시청자님은 50대 아직 젊으시기 때문에 수명이 좀 늘었잖아요. 지금 100세 시대를 바라보고 있는 시대라서 비쌀까봐.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예, 지금 시청자님이 생각하는 것처럼 그렇게 보험료를 내가 내 나이에 들어서 보험이 이렇게 많이라고 생각하시는데 제가 한번 풀어드릴게요. 네네네. 일단은 그 희우장애가 없으세요, 기존에. 그래서 희우장애를 1억 정도 넣어드렸고 이거는 시청자님 3천 원도 안 해요. 보험료가 1억을 넣어도 25년 동안. 네네네. 3천 원도 안 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게 우리가 3대 진단이잖아요. 암 진단비, 그 다음에 뇌졸중, 그 다음에 심근경색, 뇌혈관 질환이죠. 그리고 진단비를 준비를 하시는데 예를 들어서 재발할 수도 있고 내가 암을 계속 유지가 돼서 기존에 남아있을 수도 있잖아요. 예. 근데 그걸 지속이라고 하거든요. 예를 들어서 지속이 됐을 때 2년마다 1,000만 원씩 계속 나옵니다. 암이 나으실 때까지. 예, 그걸 재진단암이라고 해요. 그래서 재진단암을 1,000만 원 넣어드렸고 암진단비 3,000을 넣어드렸어요. 네. 그리고 그럼 지금보다 좀 좋아지는 건가요? 굉장히 보상폭이 넓어지죠. 네네네. 그리고 예전에 우리가 암 진단비를 뭐 남녀 생식기라든가 전립선암 뭐 이런 보험을 다 100% 일반하면서 드렸잖아요. 네. 지금도 똑같이 드립니다. 예, 빠지지 않았어요. 뭐 대전 전망내암도 소외감으로 빠지지 않고 그대로 일반암을 다 드리고 있습니다. 제가 안내해드린 이거는 그래요. 이 보험은 그래요. 그리고 뇌졸중 진단비, 뇌경색을 보장하는 뇌졸중 진단비도 2,000. 그 다음에 급성 심근경색도 2,000을 넣어드렸고 또 하나 있어요. 또 하나. 우리 시청자님은 좋아하실 거예요. 이 질병 휴유장애라는 거 혹시 들어보셨어요? 급성이요? 네. 상해 휴유장애는 들어보셨죠? 상해 휴유장애. 상해는 들어봤어요. 네네, 그쵸. 상해 휴유장애가 뭐예요? 우리가
휴유장애가 남아있을 때 내가 남아있는 장애율에 따라서 지급을 해주는 게 휴유장애잖아요. 그런데 질병 휴유장애도 마찬가지라 이게 3%부터 80%까지 보장을 해주는 건데요. 시청자님 이게 25년 갱신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근데 이 안에다 넣으시면요. 보험료가 12,000원밖에 안 해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이거를 비갱신으로 하신다 그러면 한 7, 8만 원 정도 나오시거든요. 근데 2천만 원까지 가입 가능하세요. 이게 진짜 너무 제가 볼 때는 회사가 좀 손해율이 클 것도 같아요. 그런데 저는 제가 안내를 해드리는 건 뭐냐면 25년 안에 충분히 보장을 받으시라고 제가 안내를 해드린 거예요. 그런데 이게 이제 젊으신 분들한테는 맞지 않습니다. 40대 전에 분들은 비갱신으로 하시는 게 맞고요. 네네. 왜냐면 이제 갱신 주기가 우리 같은 경우는 제 50대시기 때문에 75세 기간 안에 충분히 받으시라고 제가 안내를 해드리는 거고요. 근데 이거를 다 해도 저희가 막상 받을지 잘 모르니까. 네. 그런데 지금 일단은 시청자님 이제 디스크 질환이 있으시다고 하셨잖아요. 그런데 지금 가입하시는 거는 질병 휴유장애는 안 되는 게 아니라 그 부분만 보장 안 되고 다른 건 다 보장되십니다. 예, 우리 쉽게 얘기해서 머리부터 발끝까지 보장 다 되시는 거예요. 네, 디스크만 안 돼요. 디스크의 허리에 대한 휴유 장애만 안 되는 거예요. 예, 가입은 되세요. 그래요? 네, 그런데 예를 들어서 고혈압이라든가 당뇨 있으시면 가입 안 되시고. 네, 그래서 일단 보험료는 67,000원에 아까 운전자 특약까지 해서 이렇게 가져가시는데요. 예를 들어서 비갱신으로 하신다 그러면 이 휴유장애 이런 거 빼고 그냥 각각 진단비만 가져가셨을 때 15만 원 정도 나오세요. 그래서 좀 효율적으로 가져가시라고 제가 안내해드린 거예요. 네. 네. 시청자님, 지금 이광희 전문가와 함께 어떤 포인트를 짚어서 재가입을 해야 되는 건지를 설명을 드렸는데요. 이해 가셨죠? 네. 예, 뭐 비갱신형으로 갈지 갱신형으로 갈지는 최종적으로 시청자님께서 결정을 하시는 거겠고요. 예, 추가적으로 전문가와 상담을 더 받아야겠다 생각하시면 전화 주십시오. 저희가 또 풀어드릴게요. 오늘 상담은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예, 연락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저희 보험플랜 119와 함께 하고 계시고요. 이번에는 문자를 통해서 들어온 상담 내용들 보겠습니다. 먼저 6262님께서 적으셨는데 내용 함께 보시죠. 저는 35살 가장입니다. 당뇨병에 대한 가족력이 있는데요. 유병자 종신보험 가입이 가능합니까? 라고 질문을 주셨고 앞서서 저희 강의하셨던 강진욱 전문가께 여쭤볼게요. 지금 질문 내용이 약간 애매한데 당뇨 가족력이 있다고 하시면 아직은 현재 이분이 당뇨가 없으신 건지 있는 건지 그 부분을 지금 명확하게 안 해주셨는데 만약에 가족력이 있으시고 내가 이미 요즘 30대도 그 당뇨 진단자 많거든요. 그러신 분이라고 하면 근데 이제 안타깝게도 아까 제가 강의드렸던 유병자 종신보험에서 가입이 안 돼요. 당뇨가 있으시면. 왜냐하면 그거는 40세 이후부터 가능하기 때문에 그거는 아직은 안 되고요. 만약에 우리 집에 가족력은 있는데 나는 현재 그 당뇨가 없다라고 하시면 유병자 하실 필요 없어요. 바로 그렇죠. 일반 종신보험을 바로 가입하시면 훨씬 더 다양한 조건에 내가 선택할 수 있는 폭이 있으니까 요런 거는 가족력하고 관계없이 현재 내가 진단 유무에 따라서 선택이 가능합니다. 예, 문자 내용만 보면 아직은 당뇨가 없으신 것 같거든요. 더 희망적인 소식을 전해드릴 수 있었습니다. 이광희 전문가께는 9941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내용을 여쭤볼게요. 먼저 내용부터 보겠습니다. 50대 여성입니다. 신한생명의 생활비 주는 암보험이랑 라이나생명의 암보험 이렇게 두 건이 있는데요. 모두 갱신형이어서 고민입니다 하셨습니다. 이분은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네, 제가 볼 때는 오래되지 않으신 것 같아요. 가입하신 지요? 네네네. 예. 그래서 지금 신한생명 그 생활비 주는 암보험 있잖아요. 이 보험을 우리 그 시청자님들이 좀 잘 살펴보실 필요가 있어요. 왜냐면 15년 갱신이긴 하나 이 특정암이라 그래서 우리가 특정암이라 그러면 특정암을 줄 것 같잖아요. 그것이 아니라 남녀 생식기 암이라든가 그 다음에 전립선 암을 뺀 나머지 암을 특정암이라고 해요. 근데 우리가 생각할 때는 그걸 다 줄 것 같잖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증권을 자세하게 보시면 내가 일반암에 대해서는 아마 보장 받으신 게 굉장히 적으실 거예요. 네. 그리고 그 라이나 암보험 같은 경우는 이 라이나가 보통 10년 갱신으로 다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지금 우리 시청자님이 50대시라고 하면 지금 갱신 주기가 긴 보험이 굉장히 많고 그리고 보장을 다 해주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일반암에 여성 생식기 전립선암 재발이 제일 잘 된다는 유방암,
그다음에 자궁암 난소암, 그다음에 전립선암, 그다음에 대장 전막내암을 우리가 예를 들어서 가입을 한 3천만 원 했어요. 3천만 원을 다 주는 보험을 가입을 하셔야지 지금 이 두 보험은 100% 다 드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좀 꼼꼼하게 잘 살펴보셔서 가입하신 지 얼마 안 되셨다 하시면 앞으로 낼 보험료를 생각하셔서 좀 조절을 하시는 게 나으실 것 같습니다. 암보험이 두 건이신데 그마저도 보장이 잘 안 될 수 있다라는 말씀이셨습니다. 참고하시고 보험 리모델링을 한번 요청해 보시는 것도 방법이 될 것 같고요. 저희 이번에 또 문자 볼게요. 1118님께서 적으셨는데 내용 함께 읽어보시죠. 저희 013-3366-0110번으로 무료 문자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저는 29살입니다. 고혈압 가족력이 있어서 현재 고혈압 약을 복용하고 있습니다. 보험은 하나도 없는 상태인데 어떤 보험을 먼저 준비하면 좋겠습니까? 하셨고요. 최근에는 정말 이렇게 30대도 되지 않은 상태에서 약 드시는 분들이 꽤 많아지더라고요. 많아요. 예, 강준혁 전문의. 생각보다 주변에 많아요. 이런 분들이. 근데 이제 그나마 이제 초기에 이게 내가 고혈압 약을 먹을 수 있는 상황까지 왔다는 거를 빨리 발견하셨다는 거가 어떻게 보면 긍정적인 것 같고요. 자, 그런 상황에서는 요즘 보험회사에서 혈압을 옛날에는 혈압약을 먹었다가 무조건 거절했잖아요. 근데 요즘은 혈압약을 드셔도 내가 관리를 잘 하느냐 못하느냐 이게 중요한 거거든요. 그래서 내가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그다음에 약을 먹고 주기적으로 검사를 해서 계속 관리를 잘하고 있다고 하면 제가 언젠가 방송에서도 소개해드렸던 전화심사제도가 있어요. 네. 그래서 약봉투라든지 이런 것만 간단하게 갖다 내셔도 실제로 실손보험도 가입이 가능해요. 다만 약간의 할증이 있어요. 아무래도 내가 다른 건강한 사람보다는 불리하다 보니까 발생할 확률도 높아서 할증은 되지만 실손보험조차도 가입이 가능하니까 지금 빨리 서둘러서 가입을 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제일 시급한 게 실손보험이라는 말씀이죠? 그렇죠. 뭔가 사람 대부분 시청자님들이 실손보험 많이 올라가니까 그건 부담스러워서 안 하고 싶어라고 하지만 제가 보면 자 우리가 30대 질병, 21대 질병, 뭐 암, 뇌졸중, 뭐 별의별 걸 다 얘기를 해도 자 질병 이름이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러한 이름이 있는 보험에서만 그러니까 보장을 해주겠다는 건데 실손은 그게 아니라 아프면 다치면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범위가 훨씬 넓어서 가능하시면 실손보험이 1순위고요. 또 하나 다행히 이분은 실손 가능하실 것 같고요. 네. 그 다음에 이제 거기에 다음 이제 준비를 하시는 거가 또 요즘은 혈압약만 드시는 분들은 그래도 굉장히 좀 기회가 많이 열려 있어요. 예, 잘 알겠습니다. 저희 또 문자 하나만 살펴보겠습니다. 1059님께서 주셨거든요. 내용 함께 읽어보시죠. 저희 아들 보험이 22세 만기로 곧 끝납니다. 종신보험과 진단비를 넣어주고 싶은데 어떤 걸 가입해주면 좋겠습니까? 라고 질문을 하셨습니다. 이관희 전문가님. 네, 일단은 보험이 없으신 건지 아니면은 실손도 있으신 게 이제 22세로 만기로 끝나시는 건지 그거 좀 여쭤보고 싶은데 못 여쭤볼 수가 없으니까. 아마 네. TV로 시청하고 계실 거예요. 네, 종신보험을 혹시 어떤 보장인지 알고 가입을 원하시는 건지 어떤 분은요. 보장보험을 종신보험으로 알고 계세요. 네, 그래서 그거 좀 한번 여쭤보고 싶고요. 정말 사망보장금이 필요한 건지를 알고 네네네, 싶다. 그렇죠. 근데 어떤 분은 그 보장보험을 그렇게 얘기를 하셔서 제가 이제 말씀을 드리는 건데 종신보험에 우리가 이제 사망 보장금에다가 특약을 넣으실 수는 있어요. 그렇지만 아직 우리 아드님이 나이가 어리시기 때문에 좀 결혼 시기쯤이나 좀 준비를 해주시면 더 좋으실 것 같고요. 일단 첫째적으로 이제 1순위가 아까 강진호 전문가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실손 의료비 그리고 3대 진단비 이런 거를 이제 주축으로 이루어서 가입을 하시는 게 우선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진단비도 일단은 저는 그래요. 종신보험에다 특약을 넣으실 수도 있지만 일단 사망 보장금을 주로 이루기 때문에 보험료가 훨씬 비싸세요. 네. 그래서 손해보험 쪽으로 좀 실손 같은 경우도 손해보험 쪽이 보상 받기도 좀 수월하시기 때문에 손해보험 쪽으로 준비를 하시는 게 훨씬 우리 아드님한테는 저렴하실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종신보험을 준비하신다고 하시면 좀 손해보험과 생명보험을 같이 함께 묶어서 가져가시는 것도 유리하실 것 같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저희 방송 보고 계실 텐데요. 추가적인 궁금증은 전화 주십시오. 풀어드릴게요. 문자 하나 또 보겠습니다. 1277님께서 적으셨고요. 함께 읽어보시죠. 저희 아들이 취업한 지 4년쯤 됐습니다. 노후 준비를 시키려고 하는데요. 보험사 연금과 은행의 연금은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취업했는데도 노후를 준비시켜 주신다고 하네요. 이 부모님께서 대단하십니다. 강진욱 전문가님. 네. 예. 아니, 근데 왜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아이들이 월급을 타면 정말 생각 없이 돈을 써요. 그러니까 맞아요. 예. 뭔가 이건 노후를 위해서 너가 준비를 해야 되고 이런 거를 가이드를 안 해주시면 정말 생각 없이 흘러가 버립니다. 그래서 다행히 취업이 요즘 어렵다는데 취업이 되신 건 우선 축하드리고요. 네. 취업을 하시게 되면 아직은 초년에서 연봉이 높지 않아요.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세액공제, 즉 절세를 할 수 있는 것이 또 있고, 그다음에 손해보험사는, 그러니까 손해보험사나 생명보험사인 거는 순수하게 나 개인을 위한 준비거든요. 그런데 손해보험사의 단점이 뭐가 있냐면 손해보험사 연금보험은 종신형이 없어요. 그래서 연금보험을 가입하실 때는 절대 손해보험사에 하시면 안 되고 그러니까 생명보험사에서 가입을 해서 종신형, 내가 죽을 때까지 받을 수 있는 연금을 받으셔야 되기 때문에, 또는 백세보증 이런 걸 받으셔야 되기 때문에 연금을 준비하면 첫 번째는 절세를 할 수 있는 거는 한 10만 원 정도, 아직 어리기 때문에 많이 하시면 안 돼요. 절세 많이 받겠다고 하지만 10만 원 하시면 또 하나 10만 원짜리는 개인적으로 준비하시는데, 요즘 그 생명보험사에서 두 군데서만 팔고 있는 건데 확정금리 상품이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납입하는 동안에는 5%, 또 내가 그 저체하고 연금을 받을 때는 4%로 연금을 하고 주기 때문에 그런 상품은 굉장히 유리하니까 그런 걸로 조금씩만 나눠서 장기 투자하시면 노후 준비 알짜로 할 수 있습니다. 예, 벌써 시간이 이렇게 됐습니다. 저희 보험 플랜 119 마쳐야 될 시간인데요. 다시 한번 참여 방법 안내해 드릴게요. 오늘도 많은 분들께서 연락을 주셨습니다. 두 분의 전문가께 연락갈 수 있도록 도와드릴 거고요. 서울 지역 번호 02-3153-2662번으로 전화 주실 수 있고 013-3366-0110번으로 문자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예, 오늘 함께 해주신 두 분의 전문가와는 여기서 인사드리고요. 저희 보험 플랜 119는 내일 이 시간에 또 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보험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보험, 펀드 등의 가입은 투자자 자신의 판단과 책임에 따라 그 결과가 투자자 본인에게 귀속됨을 양지하시기 바랍니다.